어플리케이션을 제가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개발 비용과 디자인 비용이 들었어요. 이것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해 먹고 살지 김인숙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다가 뭔가 몰라서 내가 손해를 봤다, 내가 저 사실을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도움이 됐을 텐데 라고 생각하신 적 혹시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 할수록 정보의 비대칭이 진짜 심하구나, 아는 사람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말 모른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라는 나름의 미션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는 이런 다양한 꿀팁들,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종종 나눠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네, 여러분, 나라에서 우리가 꼬박꼬박 낸 세금을 어디에다 쓰는지 좀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그 중에 일부는 바로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나만의 콘텐츠로 무언가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갖가지 지원 사업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에서 하기도 하고요, 시 등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기도 하는데요. 나름 조금 수혜를 봐가면서 비즈니스를 해온 케이스라서 여러분들도 좀 잘 살펴보시고 올해 내가 좀 도움받을 만한 게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2012년, 2013년도였나?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정부 지원 사업에 합격을 해서 창업 공간을 지원받았고, 그리고 다달이 그때 5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약간 지원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독서 모임을 같이 운영하는 팀이 있거든요. 그 팀 이름으로 독서와 자기개발 교육 콘텐츠를 바탕으로 다양한 비즈니스를 해보겠다,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쓰고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해서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제가 퍼스널 브랜딩을 전담으로 매니지먼트 해주던 퍼스널 트레이너가 있었는데요. 그 트레이너도 동일 지원 사업에 제가 서류를 직접 쓰고 사업을 기획을 해서 지원금을 받았던 적이 있고요. 2015년도에 창업선도대학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겠다라는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합격을 해서 5천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이름을 뭘로 할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탄생한 게 바로 뭐해 먹고 살지라는 앱이었어요. 실제로 런칭을 했고 운영을 1년 이상 했습니다. 런칭 3개월 만에 다운로드 수도 15,000명 정도를 빠르게 만들었어요. 저 마케터잖아요. 다운로드를 받게 하고 사람들이 많이 쓰게 하는 데만 관심을 갖고 그걸 어떻게 비즈니스화 할 것인가, 수익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뚜렷하게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어플리케이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한계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앱은 종료를 하고, 그때 만들었던 그 뭐해 먹고 살지라는 이 네이밍과 컨셉, 작업물들이 아까워서 언젠간 꼭 써먹어야지 라고 하다가 제가 이 유튜브 이름으로 다시 브랜드를 살려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어플리케이션을 제가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개발 비용과 디자인 비용이 들었어요. 이것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 아니었다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보는 시도 자체를 해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진짜 제가 그때 피키캐스트 같은 앱을 정말 만들어서 정말 열심히 운영하고 싶었거든요. 앱은 제가 성공시키지 못했지만 이렇게 유튜브로 살려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을 누리는 혜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영역은 바로 돈인데요. 돈을 그냥 현금으로 이렇게 몽땅 주는 게 아니고요. 정말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투자할 수 있게끔 서류를 꼼꼼하게 작성을 해서 증빙을 하면 돈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원 사업의 유형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인건비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인건비는 제외가 되고요.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가 지원을 해준다는 사실. 그러니까 원래 엔젤 투자나 투자기관에서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지분을 소유하잖아요. 그래서 성장을 하더라도 그 성장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분 계약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정말 전적으로 가능성만 보고 투자를 해주는 겁니다. 잘 활용하시면 누군가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공간을 지원해주는 사업들도 많아요. 정말 임대료는 너무너무 비쌉니다. 정말 너무너무 비싸요.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경우들도 있고요.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빌려주는 지원 사업들도 있습니다. 내가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교육과 멘토링을 지원을 해줍니다. 교육과 멘토링만 받는 사업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 같은 경우는 통으로 통합된 지원 사업이었어요. 돈도 받고 공간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멘토님이 붙었고, 제가 전문가한테 멘토링을 받고 싶다고 했을 때 그 멘토링 비도 지원을 받는 사업이었거든요. 제가 누군가한테 진짜 뭔가를 물어보고 싶은데 전문가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돈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되게 막막했을 때 좀 유용하게 잘 써먹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제가 그렇게 멘토가 되어서 스타트업들을 멘토링 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진짜 성심성의껏 그리고 연계해주시는 스타트업들 잘 되게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저와의 시간이 정말 아깝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게끔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의 멘토링 서비스도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뭐 특허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법률적인 여러 가지 기타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해외 진출과 관련된 자문이라든지 관련 혜택들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정보도 없고 네트워크도 없는 사람들이 하기 힘든 다양한 것들을 정부에서 이미 시스템화되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양한 혜택이 있는 건 알겠고, 그럼 그걸 어디서 찾아보냐면 K-스타트업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관련된 정부 지원 사업 공고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부 지원 사업을 많이 받아서 활용을 하시는 대표님들을 만나보면 K-스타트업을 정말 주기적으로 들락날락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추가로 각종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과 교육과 멘토링과 뭐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다녀온 제주 한 달 살기 같은 경우는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원을 받아서 숙소와 사무실을 제공받아 다녀온 거였거든요. 경비가 정말 반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도 확보할 수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는 제가 뭔가 필요하면 제가 도움받을 만한 게 있나를 먼저 서치를 하는 편이고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내가 있는 지역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보통 있어요.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런 식으로 검색을 좀 해보셔서 여러분들께 필요한 정보를 꼼꼼히 한번 찾아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원 사업에서 돈을 받는다고 해서 거기에 절대 의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더라도 나는 내 사업을 할 건데, 내 일을 할 건데 이게 조금만 도움이 된다면 내가 조금 더 날개를 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지원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더보기에 관련 링크 넣어 놓을 테니까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혹시 유용하셨나요? 올해에도 여러분들을 위한 알면 유익하고 모르면 손해인 유용한 정보 꾸준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